자, 이제 실험 봅시다. 오늘 진도 나갈 부분 봅시다. 오늘 이제 부등식이 드디어 기나긴 부등식이 끝나고 배웠지. 경우수라는 새로운 단원으로 들어갈 차례입니다. 자, 일단 문제를 읽어봅시다. 한 모서리의 길이가 A인 정육면체를 밑면의 가로는 4 줄이고 높이는 5 늘려서 새로운 직육면체를 만들었다. 자, 일단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 그려보자. 정육면체가 있는데 한 모서리의 길이가 A니까 정육면체는 모든 모서리가 똑같잖아. 그러니까 A, A, A야. 이게 처음 도형이야. 처음. 근데 바꿨어. 가로는 4 줄이고 높이는 5 늘렸어. 그러면 가로는 이 가로, 여기 가로, 여기 세로, 여기 높이 세 가지 구분할 수 있지? 가로, 세로, 높이 세 가지. 그럼 가로는 4 줄였어. 4를 줄였어. 뺐겠지. 높이는 5 늘렸어. 높이는 5 커졌어. 그런데 하나가 없어. 세로가 없어.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세로에 대해서 말을 안 하면 우리는. 그렇지. 변화가 없으니까 아무 말도 안 했겠지라고 해석해야 돼. 세로는 변화가 없으니까 그대로다라고 해석을 해야 돼. 그랬더니 이 부피가 새로운 이게 나중 부피, 새로운 부피라고 할게. 새로운 부피가 원래 부피보다 작다. 그러니까 부등호가 이렇게 돼야지. 새로운 부피가 처음 부피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부등호 방향이 처음 게 더 커야겠지. 자, 이제 부피 구하자. 밑넓이 곱하기 높이. 밑넓이 곱하기 높이. 이게 바로 기둥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이죠. 자, 이쪽이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식을 세웠어. 자, 그냥 보면 3차 부등식처럼 보여. 하지만 해석을 좀 해보면 2차 부등식이야. 왜냐면 A 양변의 A가 어때? 똑같지. 양변을 A로 나눌 수 있지. 양변을 A로 나눌 때 선생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A로 하나씩 나눴다. 이렇게 쓰는 습관은 등식일 때는 오케이. 부등식은 어떻다? 위험하다. 위험하다. 왜? 음수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되니까? 반대가 되니까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꼭 따져야 돼. 자, A의 부호는 뭘까요? A의 부호는 양수지. 길이니까 당연히 양수지. 길이가 음수가 될 수 없잖아. 따라서 이번에는 운이 좋았어. 대신에 확인하고 나누는 게 맞습니다. 그냥 나누면 안 돼. 자, 그럼 이제 2차 부등식이 됐고 전개 2차도 아니네. A제곱 플러스 5A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0. 그냥 또 소거되네. 그러면 자, 이렇게 정리가 끝났죠. 근데 1차식일 때는 항상 A를 문자를 왼쪽에 쓰라 그랬으니까 이걸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써도 괜찮겠니? A가 20보다 작다를 새로 쓴 겁니다. 뭐 이항했다의 개념보다는 새로 썼다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자, 그럼 A는 20보다 작다 그랬는데 모든 자연수 A의 합을 구하라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헷갈리는 게 뭐야? 모든 자연수면 20보다 작으니까 1부터 19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자, 아닙니다. 여기서 또 범위가 숨어 있어. 자, 이거는 현우는 처음 왔으니까 당연히 모르는 게 정상. 다른 친구들은 배웠으니까 알아야 되는데 수분법이 어디 있게? 자, 개념으로 설명해봐. 어떤 걸 사용해? 어떤 개념을 사용해야 돼? 이런 실생활 문제라고 했지 선생님이. 문장제 문제라고도 부르고 실생활 문제라고도 불러요. 이렇게 이야기 형태로 되는 문제. 이런 문제는 범위가 숨어 있어. 모든 길이, 무게, 부피 이런 것들은 다 0보다 어떻다? 크다라고 본다. 길이가 마이너스 2다? 안 된다. 부피 마이너스 안 된다. 시간도 음수 안 돼. 야, 마이너스 2시에 만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상하잖아. 음수를 우리가 실생활에 다루지 않는단 말이지. 따라서 이런 것들은 숨어 있어. 실생활이니까 가능한 거야. 따라서 A 0보다 커야지. 다 0보다 커. 똑같아. 얘도 0보다 커야지. 얘도 0보다 커야지. 다 0보다 커야지. 이 범위가 숨어 있다. 우리가 찾아야 된다. 말해주지 않는다. 여기서 틀리기 좋다는 얘기야. 자,
계산 잘하고 1부터 19까지 더한 친구들이 제일 안타까운 경우야. 이렇게 강조를 해줬는데 자 그러면 이거 서로 다른 것만 체크했어. 얘는 얘랑 똑같은 거 체크 안 했습니다. 이 세 개를 모두 만족해야 돼. 수직선이 다 그려. 얘는 4보다 크다. 얘는 0보다 크다. 얘는 마이너스 5보다 크다요. 마이너스 5 더 왼쪽에 있네. 마이너스 5보다 크다. 그러면 조건이 3개니까 몇 개가 겹쳐야 돼? 3개가 다 겹쳐야 돼. 그럼 3개가 겹치는 부분은 여기지. 따라서 A는 4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이게 숨은 범위였어. 그럼 이 숨은 범위랑 내가 푼 거랑 모두 만족해야 돼. 최종적으로. 그럼 또 이 두 개를 연립해서 겹치는 부분을 또 찾아야 돼. 최종적으로 4보다 크다와 20보다 작다의 범위는 4와 20 사이라고 찾아낸단 말이지. 자, 잘 찾았고 이제 모든 자연수 A의 합이니까 5, 6, 7, 8, 9 여기까지지. 그래도 개수 세라 그러면 좀 할만한데. 자, 현아가 잘 들으면 좋아. 얘들아 개수 어떻게 세지? 여기 손가락 쓰지 말고 5, 6, 7, 8 쓰지 말고 개수 어떻게 세기로 했어? 큰 수? 여기 작은 수? 더하기 1개. 이렇게 하면 개수를 손가락 없이 세는 방법이라고 했지. 근데 지금은 개수가 아니라 뭐 구하래? 합을 구하래. 더 까다롭지? 자, 더하는 법. 연속된 숫자 더하는 법 뭐였지? 이것도 내가 알려줬는데. 맨 앞에랑 맨 뒤를 더해. 얼마야? 24. 6이랑 18을 더해. 얼마야? 24. 합이 똑같이 나온다. 그 이유는 오른쪽으로 가면 1씩 커지고 왼쪽으로 가면 1씩 작아지기 때문이야. 합이 똑같을 수밖에 없어. 재미있는 원리를 쓰고 있는 거야. 자, 합이 똑같은 이유는 연속된 숫자이기 때문이다. 그럼 24가 24인데 이것도 역시 24가 몇 개 있는지를 손가락으로 셀 수 있지만 우리 아까 개수 셌었지? 개수가 몇 개야 지금? 15개지. 15개야. 근데 둘이 짝꿍이 되면서 24가 되는 거거든? 그럼 생각해봐. 수학적으로 물어보면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좀 쉽게 생각해보자. 학교에 15명이 있는 거야. 근데 2명씩 짝이 돼. 2명씩 짝이야. 둘이 짝이 되는 거야. 그럼 15명은 몇 짝이 나와? 당연히 7짝이 나와. 이렇게 똑똑하잖아. 7짝이 나와. 그 얘기는 24가 몇 개 나와? 7개가 나오는 거야. 더할 때마다 24가 되는 거니까. 근데 짝이 없는 애가 하나 있지. 그게 누구야? 뭐 이런 느낌이잖아. 제일 작은 애랑 제일 큰 애랑 짝이야. 그 다음 작은 애랑 그 다음 큰 애가 짝이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지금 15명이니까 짝이 없는 애는 어디에 있는 애야? 딱 가운데 있는 애지. 그럼 역시 손으로 다 쓰지 말고 쓸 수 있지만 급하면 써야 되겠네 여러분. 지금 내가 설명한 거 모두 다 써야 돼. 15개 급하니까. 만약에 기억이 난다면 가운데를 어떻게 찾아? 중3 때 평균의 개념을 배웠잖아. 5와 19의 가운데 아니야. 그치? 그럼 둘의 평균을 구하면 되지. 5와 19의 평균은 더해서 일어나는 거잖아. 12가 짝이 없어. 12만 왕따처럼 짝이 없는 거야. 15명이다 보니까. 나는 짝이 없네? 그래? 너는 따로 더해야지 그럼. 더 세니까. 자, 이런 식으로 더하면 합을 조금 더 빨리 구할 수 있어. 물론 15개니까 조금 많기는 해. 현실적으로 한 10개 정도면 아이들이 일일이 그냥 더해버리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선생님은 자꾸 조금이라도 빠른 방법을 알려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급하면 15개 다 더해야겠지. 대신에 150개면 더할 수가 없겠지. 근데 고1은 150개를 내진 않습니다. 왜? 지금 내가 설명한 방식은 고1에서 쓰는 개정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 손가락 개수 정도까지 내준다는 게 현실적으로 생각이에요. 자, 일단 합도 저렇게 구할 수 있구나라는 거 기억하면 됩니다. 자, 다음 133번 볼까요? 132번부터 보겠구나. 자, 읽어보세요. 뭐라고 써있나? 현아는 선생님이 필기 시간을 따로 안 주긴 하니까 설명하면서 받아 적으면서 들으면 되고, 만약에 근데 듣는 게 되게 중요해.
만약에 필기를 못했다 그럼 잠깐만요 하면 돼. 용기를 내. 잠깐만요 하면 기다려줄 거야.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지금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결석한 사람들을 위해서 녹화를 하고 있는 거거든. 수업을 들었는데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그것도 보내주세요 하면 돼. 수업 영상 보내주세요. 또는 번호를 얘기해. 몇 번부터 몇 번 영상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보내줄게. 자, 132번. 첫 번째 2차 방정식은 뭘 가져? 실근을 가져. 실근을 가져. 자, 우리 실근을 갖는다 떠오르는 공식이 뭡니까? 이제 외울 때가 됐는데. 오, 그렇지. 실근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지. 이제 암기할 때가 됐습니다.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외울 때 됐어. 자, 이제 허근이면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지. 자, 여기 여러분들이 노력한 게 이렇게 티가 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줄의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 c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k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은 플러스로 바뀌니까 이렇게 고쳐놓고, 자, 이거 인수분해 된다고 했습니다. 된다고. 네, 3 왜 쓰는 다른 예제인데 2의 제곱이지. 그 다음에 합차. 자, 마이너스 2와 2 두 개가 나왔고, 요거 무슨 범위? 모음 R을 붙이면 된다 그랬어. 가장자리. 작은 것보다 더 작거나 큰 것보다 더 크다. 이렇게 가장자리로 해결하면 되고. 자, 둘째 줄 얘는 허근을 가져. 그래?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작다. 0보다 작다. 자, 그럼 이제 또 4의 제곱이니까 합차. 그럼 마4와 4 두 개가 나왔고 부등호 방향을 보니까 사이라고 읽으라고 했습니다. 모음 R을 붙여서 사이. 따라서 둘의 사이라고 답이 나오겠지. 그럼 얘랑 얘가 답이 두 가지지만 이 두 개를 뭐 해야 되냐? 같고. 자, 문맥상 그리고라고 돼 있지. 자, and라고 되어 있으면 모두 만족이야. 모두 만족. 동시에 만족. 따라서 이것도 만족해야 되고 이것도 만족해야 되니까 연립부등식 겹치는 부분을 찾는 거야. 마지막. 자, 다시 and라고 나오면 뭘 찾는 거야? 모두 만족이라고 먼저 해석해. 모두 만족. 학생들이 모두 만족을 물어보면 합치는 거라고 자꾸 생각해. 잘 봐. 여기 잘생긴 사람을 여기다 모아놨어. 이걸 뭐야? 이렇게 했어. 그 다음에 성격이 좋은 사람 여기 모여 했어. 자, 겹치진 않을 거 아니야. 똑같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좀 차이가 있을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잘생기다와 성격이 좋다를 모두 만족하는 건 어디야? 여기지. 이게 바로 모두 만족이야. 모두 만족이라는 얘기는 모두 만족은 무슨 부분이야? 겹치는 부분이야. 겹치는 부분. 두 개 겹치는 부분. 그러니까 모두에서 어떤 착각하냐면 쌤, 모두니까요. 모두. 이거 모두. 이게 어떻게 모두 만족이야? 그렇지? 이건 합친 건데 이건 모두 만족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두 만족은 겹치는 부분이야. 따라서 이 식과 이 식의 겹치는 부분 찾아야 돼.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2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4와 4 사이. 그럼 겹치는 부분은 여기랑 여기. 자, 무조건 x는 오른쪽이 갈수록 크니까 x의 범위 여기, x가 아닌 k제니까 k로 바꿔 쓸게. k는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 구멍이 뚫려 있어? 등호 없어? 색칠돼 있어? 등호 들어가. 여기 색칠돼 있어? 등호. 여기는 구멍이 뚫려 있어. 답은 두 가지니까 또는 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자, 요게 K의 범위야. K의 범위인데 출제자는 또 K의 범위를 안 물어보고 정수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마지막에 묻는말에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부등식을 잘 보고 저 안에 있는 정수만 골라주세요. 자, 그래서 부등식이 끝달나게 되었습니다. 긴 여정이었지. 부등식만 빼고 해서 왔더니
이제 요 단원도 꽤 큰 단원이에요. 어쨌든 마지막 두 단원은 독립적인 단원이고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확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확률. 자, 확률의 첫째 시간으로서 제목은 경우의 수야. 경우의 수. 이 단원의 특징. 연산이 짧습니다. 좋지. 부등식까지는 연산이 계속 연산 하다가 고등부 연산이 어렵긴 어렵구나라는 걸 다 속으로 조금씩은 느꼈을 거야. 중등부도 확실히 좀 더 어렵구나. 우리 통계할 때 그 난이도 그냥 보통으로 깔려 있으니까 연산이. 자, 근데 경우의 수는 마지막 나온 두 단어는 연산은 비교적 짧아. 특히 경우의 수는 정말 짧아 연산이. 대신에 개념을 헷갈리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개념만 잘 잡으면 할만한 단어. 할만한 단어. 자, 그러면 첫 번째 개념은 뭐냐면 이거 중학교 때 배웠어. 다시 해야 돼.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그냥 줄여서 합법칙, 곱법칙 이렇게 부를게요. 자, 사건이라는 게 생기는데 사건이 생기는데 두 가지 이상이 생겨. 그래서 사건 A가 있고 사건 B가 있어. 그런데 얘는 또는의 개념이야. 사건 A가 일어나거나 B가 일어난다. 요게 이제 또는이고 법칙은 합법칙으로 해석한다. 앞으로 또는은 합법칙으로 해석한다야. 두 번째는 사건 A가 일어나고 사건 B가 일어난다. 그럼 여기는 AND의 개념이고 여기는 곱법칙이라고 설명을 해. 자, 그런데 출제자는 이렇게 영어로 or, and라고 착하게 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문제니까 영어로 주지도 않겠지. 그러면 당연히 또는 이런 말이 있고 A이거나 B 이런 말이 있겠지. 이런 말이 있으면 합법칙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경우. 우리 경우 나눠본 적 있지. 특히 절대값 같은 거 경우 나눠서 풀었잖아. 그럼 경우 1번, 경우 2번, 경우 3번, 경우는 몇 개가 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이 경우와 경우 사이에도 다 합법칙. 경우와 경우 사이에는 무슨 법칙? 합법칙이다. 경우와 경우 사이는 합법칙이다. 그 다음 곱법칙은 자 여기가 또 헷갈려 하는데 뭐뭐 이 고 당연히 and라고 해석하잖아. 그런데 A와 B를 모두 만족한다도 곱법칙이야. 방금 전에 설명했지. 모두는 겹치는 부분이고 and의 개념이야. 자, 또는의 개념이 아닙니다. 모두는 and의 개념이야. 겹치는 부분이야. 그리고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도 곱법칙이야. 사건 A와 B가 연달아 일어나도 곱법칙이야. 여긴 애들이 다 and고 여긴 애들이 다 or라고 봐요. 이렇게 필기하고 암기를 해야 됩니다. 들으면서 같이 써주면서 대신에 너무 쓰는 데 집중하지 말고 이해하는 데 먼저 포커스를 두고 이해된다 싶으면 이렇게 쓰면서 조금씩 들으면 돼요. 사실 이거 멀티태스킹이지. 들으면서 필기하는 건 쉬운 거 아닌 거 선생님도 알아. 하지만 고등학생부터 그거 연습해야 돼. 그래도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대부분 필기를 기다려주시거든. 근데 대학부터는 어때? 안 기다려줘. 막 떠들고 낙서하듯이 막 써나가 교수님들이. 그럼 알아서 막 받아 적어요. 영상 찍으면 안 되니까. 그지? 누가 영상을 안 되잖아. 그지? 여러분 다 찍으면 안 되듯이. 근데 필기할 시간 따로 안 준단 말이야. 지금부터 적응해놔야 돼. 자, 대신에 선생님은 기다려줄 거야. 필기하는 시간을. 이렇게 하면 되게 어렵게 느껴지지만 쉬운 우리 일상생활로 하면 좀 더 쉬워. 일상생활로 내가 한번 문제를 내볼게. 방학이잖아. 요새 다 그런 경험 있지. 밥 언제 주자고 했다가 용모 먼저. 자, 근데 엄마가 친절하다고 가정을 하자. 뭐 먹을래? 라고 물어보셨어. 뭐든 해줄게. 나는 가정을 할게. 기분이 좋으신가 봐. 그랬더니 밥은 먹기 싫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아니면 짜장면 이렇게 설명했어. 자, 그럼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이렇게 써 있다면 라면 아니면 국수 아니면 짜장면 중에 뭐 먹을래? 라고 엄마가 물어보시면 여러분들은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세 가지지. 그 이유는 뭐냐면 라면 한 가지, 국수 한 가지, 짜장면 한 가지인데 또 놀리잖아. 또는 무슨 법칙이야? 합법칙이니까 더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자, 그러면 또 다른 예제. 외출을 할 거야. 방학이니까 또 집에 많이 있을 때도 있지. 외출을 어디 놀러 갈 거야. 홍대 놀러 갈까? 홍대 놀러 가기 위해서 옷장을 열겠지. 그냥 막 나가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래도 홍대 가는데. 자, 그래서 뭐 입을까 하니까 보니까 티셔츠가 3장이 있어. 그리고 바지가 4개 있어. 그 다음에 패딩이라고 할까? 겉옷? 패딩이 2개 있다고 하자. 자, 이 세 가지를 티셔츠를 입거나 바지를 입니? 혹시 그런 사람 있어? 티셔츠 아니면 바지 입는 사람 있어? 그 좀 이상하지? 조심해. 범죄야. 이 중에 하나만 입는 거 범죄야. 우리 어떻게 입어? 티셔츠 입고 바지 입고 패딩 입겠지. 겨울이니까. 지금이라고 가정하면 자, 그러면 내가 티셔츠를 선택하는 방법이 몇 가지야? 3가지지. 그리고 바지를 선택하는 방법은 4가지고 패딩은 2가지. 근데 얘네들을 엔드 연달아 입는다라고 하는데 모두 입는다, 동시에 입는다, 연달아 입는다. 다 자연스럽지. 따라서 무슨 법칙이야? 곱법칙이야. 따라서 3 곱하기 4 곱하기 2만큼의 코디가 가능한 거지. 외출하기 위해서. 이럴 때 곱법칙을 쓰는 거야. 이해됐니? 우리 일상생활에서 물어보면 다 대답할 수 있어. 근데 그걸 설명해봐도 설명을 못해. 어떻게 풀었는지 모르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부터는 설명할 수 있어야 돼. 또는이니까 합법칙이다. 엔드니까 곱법칙이다. 이렇게 개념적으로 설명하는 훈련을 하면 돼. 자, 그럼 이게 일상 문제가 실제 수학 문제가 된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하고 나면. 여기 첫 번째 개념입니다. 대단하지 않죠? 자, 좀 읽어보자. 이거 예제는 안 써도 됩니다. 예제는. 하지만 개념은 다 썼으리라고 봅니다. 다 썼지 지금. 1부터 5까지 자연수가 적힌 5장의 카드가 있는 상자에서 한 장씩 3번 카드를 꺼낼 때 꺼낸 카드에 적힌 세 수의 합이 3 또는 5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 자, 대신에 여러분 뭔가를 꺼낼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꺼냈을 때는 그거를 도로 넣는지 안 넣는지가 되게 중요해. 되게 중요해. 여기 다시 넣어. 그렇지? 다시 넣지. 근데 다시 넣지 않으면 예를 들어 내가 1을 꺼내면 그 다음에 1을 또 뽑을 수는 없지. 근데 다시 넣기 때문에 1을 꺼낸 다음에 또 1을 꺼낼 수가 있어. 이거 엄청난 차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뭔가 꺼낼 때는 이거 체크해. 다시 넣나 다시 안 넣나를 반드시 확인해야 돼. 요거부터 확인해야 돼. 자, 그러면 합이 3 또는 5야. 자, 합이 3이 되는 사건과 합이 5가 되는 사건 2가지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뭘로 연결돼 있어? 또는 무슨 법칙이야? 합의 법칙이지. 일종의 경우라고 하면 돼. 첫 번째 경우 합이 3인 경우. 두 번째 경우 합이 5인 경우. 자, 카드 3개를 꺼내보자. 3장을 꺼내서 3이 되는 경우 뭐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지. 이거밖에 없지. 자, 합이 5가 되는 경우. 합이 5가 되는 경우는 1, 1, 3 이런 식으로 막 고를 수 있잖아. 근데 막 고르지 말고 항상 크기 순서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거나 같도록 만드는 게 제일 좋고 제일 작은 수인 1, 1부터 출발하는 게 좋은 습관이야. 1, 1 그럼 뭐야? 3. 그 다음에 앞에 거 고정하고 얘를 바꿔. 얘 1 커지면 얼마야? 2지. 그럼 뒤에 뭐 나와야 2 나와야지. 자, 이렇게 해서 부등호 방향대로 줄을 세워라. 이렇게 무조건. 일단. 자, 그 다음에 1, 1, 1 나왔잖아. 얘 몇 가지 경우야? 이거 3가지 경우야? 1, 1, 1이면 이게 몇 가지 경우라고 읽어야 돼? 이거 한 가지 경우야. 카드 3장이 하나의 사건이야. 결국. 따라서 얘도 하나의 사건, 얘도 하나의 사건이지. 그런데 얘는 순서를 바꾸면 1, 1, 3, 1, 3, 1, 3, 1, 1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 3의 위치를 옮겼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세 개는 같은 사건이야? 다른 사건이야? 자, 요게 이제 헷갈립니다. 다르다고 봅니다. 합은 같지만
일어난 사건이 나 아까랑 똑같아! 라고 하진 않는다는 거야. 합이 같은 건 맞아. 하지만 사건이 똑같진 않아. 아까는 1이 두 번 나오고 3이 나중에 나왔지만 얘는 3이 먼저 나오고 1이 나중에 두 번 나왔기 때문에 야 아까랑 순서가 다르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건 다른 사건이라고 봐야 돼. 그러면 얘한테서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야? 이 세 가지지. 다 써봤어. 얘한테서 만들 수 있는 사건 몇 가지일 것 같아? 1, 2, 2. 자, 1, 2, 2. 이번에는 1을 옮길게. 몇 개 나와? 이번에도 3개 나오지. 이 경우 3개, 이 경우 3개, 이 경우 1개. 자, 이제 한 가지, 세 가지, 세 가지라는 결론이 나왔는데 무슨 법칙일까? 합법칙이야. 또는 얘기는 1 더하기 3 더하기 3 해서 경우의 수는 7가지가 되는 거지. 자, 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일일이 이렇게 우리가 줄을 세우고 있는데 같은 숫자가 있기 때문에 같은 숫자가 있을 때는 일일이 쓰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요거는 지금 설명을 해줄까 말까. 예를 들어서 합이 6이 나오는 경우는 1, 2, 3이 있지. 이거 일일이 쓰려고 그러면 1, 2, 3, 1, 3, 2. 그 다음에 2로 시작하는 거 2, 1, 3, 2, 3, 2. 그 다음에 3으로 시작하는 거 3, 1, 2, 3, 1. 선생님이 보면 항상 작은 수가 먼저 나오기 순서를 잡아서 쓰고 있거든. 이렇게 해야 빠짐없이 찾을 수 있거든. 몇 개야? 6개지. 하지만 3개의 숫자가 모두 다르다면 일일이 쓰지 않고도 빨리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게 바로 중학교 때 배웠던 건데 미리 소개할게. 이거 세 자릿수라고 보고 이렇게 보고 뭐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처럼 생각해도 되잖아. 그러면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몇 가지야? 3가지.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2가지.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1가지지. 1, 2, 3 중에 하나 올 수 있지. 그럼 하나 사용했으니까 지워.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숫자는 2개가 남았으니까 2가지. 그럼 또 하나 사용하면 지워. 마지막에 올 수 있는 숫자는 몇 가지밖에 없어? 1가지밖에 없지. 그런데 이게 연달아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고법칙이야. 그래서 몇 가지야? 6개. 자, 어떻게 풀 거냐는 거야. 어떻게 풀 거냐는 거야. 다 쓸 것이냐? 3가지, 2가지, 1가지 해서 연달아 일어나는 사건 고법칙으로 해결을 할 거냐는 거지. 자, 지금은 이해는 잘 되는 건 이거. 근데 빠른 건 이거 느낌 오지. 하지만 이렇게 풀려고 노력을 자꾸 해야 되고 이 노력은 이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해야 쓸 수 있는 방식이야. 자, 특히 3, 2, 1. 3부터 1이 될 때까지 곱했지. 이걸 이제 앞으로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상한 키로 쓸 거야. 느낌표. 느낌표가 수학 키워야 지금 여기서. 실제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그 느낌표를 어떤 수학자가 야 앞으로 느낌표를 수학계로 쓸게라고 선언을 하고 나서 이게 유행이 되고 받아들여졌어. 수학 교과서에서. 그래서 쓰고 있어. 근데 느낌표를 어떻게 읽냐? 우리는 외국 수학이라고 했잖아. 느낌표를 읽지 않고 전혀 다른 표현을 어려운 처음 보는 단어 팩토리얼이라고 읽는 법이야. 그냥 의미는 3부터 1이 될 때까지 계속 곱하세요라는 뜻이야. 다시 팩토리얼의 의미는 이 숫자부터 뭐가 될 때까지 계속 곱하세요? 1이 될 때까지 계속 곱하세요라는 의미야. 예를 들어서 하이라 4 느낌표지. 이거를 수학 시간에는 4 팩토리얼이라고 읽어야 되거든. 근데 너무 기니까 우리 그냥 팩까지만 읽자. 4팩이라고 읽을게 선생님은. 4팩은 4부터 1이 될 때까지 곱하세요라는 의미야. 이게 팩토리얼의 정의야. 1 팩토리얼은 뭐겠어? 1부터 1이 될 때까지 곱했습니다. 1이야. 그런데 이상한 예외가 하나 있는데 마이너스 팩토리얼은 교과서에 안 나오거든? 마이너스 팩토리얼은 교과서에 안 나와. 그래서 질문하면 안 되는 거고 단 교과서에 요거 하나는 예외로 나와. 0 팩토리얼은 얼핏 생각하면 0이 될 것 같거든? 선생님도 학생 때 0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얘기해. 교과서에서 1로 가정한다. 1로 가정하면 돼. 자, 항상 수학은 골치 아픈 게 뭐야? 그놈의 가정. 근데 사실 가정에도 이유가 있긴 한데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려. 근데 물어보진 않거든.
그래서 이거는 굳이 설명하진 않을게. 그래서 연 팩토리얼은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연산인데 1로 가정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자연수 팩토리얼은 1이 될 때까지 곱하면 돼. 요거 하나 얘기해요. 어차피 마이너스 안 나올 거니까. 자, 팩토리얼은 개념이 있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그러면 아까 했던 1, 1, 3을 주세하는 것도 그러면 팩토리얼로 되느냐? 그렇진 않아. 얘는 일일이 쓰는 게 맞아. 1, 1, 3, 1, 3, 1, 3, 1, 1. 얘는 왜 일일이 써야 되냐? 똑같은 숫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숫자가 있으면 그 1은 셀 수가 없습니다. 줄 세우는 법을 배우지 않아. 나중에 배워. 고3 때. 그래서 지금은 서로 다른 숫자를 줄 세울 때는 팩토리얼을 풀면 된다. 하나 기억하시고, 같은 게 있어? 그럼 팩토리얼을 풀 수 없다가 맞아. 고 1 기준에는. 우리가 고3 선행까지 지금 할 수 없으니까. 따라서 이거는 일일이 쓰자. 같은 게 있을 땐 일일이 쓰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2번 문제.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곱이 6 또는 12가 되는 경우의 수. 6 또는 12. 자, 우리 완전 중학교 문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실제로 중학교 문제를 펴보면 이런 문제가 써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문제집에. 자, 그러면 이번에도 또는이니까 합법칙이라고 알 수가 있겠네. 아까는 합 문제였는데 지금은 곱입니다. 첫 번째 곱이 6. 두 번째 곱이 12인 경우. 주사위는 두 개야. 아, 그럼 이것도 질문해야지. 주사위 한 개에는 숫자가 몇 가지가 있지? 특별한 번이었으면 정육면체 주사위 맞지? 1, 2, 3, 4, 5, 6. 혹시 주사위 마주보는 두 수의 합이 7인 거 알고 있니? 집에 가서 혹시 주사위 있으면 봐봐. 그렇게 수학적으로 규칙성 있게 만들어져 있거든. 하지만 우리 수학 문제에는 그렇게 출제되지는 않아. 그냥 잠깐 얘기한 거고. 주사위는 정육면체잖아. 근데 정육면체 주사위만 있는 것은 아니야. 특별한 말이 없으면 정육면체 맞아. 근데 정4면체, 정8면체, 정20면체 주사위 있습니다. 실제로 네이버에 검색하면 살 수 있어. 다 팔아. 다만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정육면체일 뿐인 거야. 근데 특별한 말이 없으면 정육면체라고 해석을 하시고, 주사위 두 개를 던지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모든 경우. 자, 첫 번째 주사위가 나올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6개. 두 번째 주사위가 나올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6개. 무슨 법칙? 네, 곱법칙이지. 그래서 36가지 경우는 주사위 두 개 던지면. 왜 곱법칙이야? 두 개를 동시에 던지니까. 근데 한 개를 던진 다음에, 기록한 다음에 그 한 개를 또 던져. 그럼 경우가 몇 가지일까? 방금 전에 동시 두 개 했어. 이번에는 한 개 던지고 기록, 또 한 개 던지고 기록했어. 그럼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 의견 틀려도 돼. 동시에와 연달아는 모두 곱법칙이므로 36가지입니다. 주사위 한 개를 연달아 두 번 던졌습니까? 똑같아요. 네. 그래서 동시에와 연달아는 모두 곱법칙이다. 그래서 법칙을 이 필기가 심플한 것 같지만 계속 심오하게 맴돌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마다. 그래서 아는 것 같은 거랑 진짜 아닌 건 달라. 이놈의 합법칙, 곱법칙이 결국 거꾸로 헷갈려서 틀린 애가 엄청 많아. 시간이 한참 지났으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습게 보지 마세요. 쉬워 보이는데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계속 곱 씹으시고, 자, 어쨌든 한 개를 두 번 던져도 36가지라는 개념 설명했고, 이제 곱해서 6이 되는 경우 다 써야 돼. 1, 6. 선생님이 출발을 뭘로 했어? 1로 했다는 거야. 선생님 곱해서 6이 되는 거 3하고 2요. 이렇게 찾지 말라는 거야. 그렇게 직관적으로 찾지 말라는 거야. 흥분하지 말라는 거야. 싹싹 하나씩 찾아야 안 놓치고 다 찾는 거야. 자, 그 다음에 2, 3. 1씩 커지는 거야. 그 다음 3이. 그 다음 4 하려고 했는데 4는 있어 없어? 없으니까 패스. 5도 없지. 마지막 6일. 여기서 중요한 건 16과 6일은 서로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고 본다. 이것도 순서 때문에 다르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어차피 결과는 똑같잖아요. 네 주사위 하나, 내 주사위 하나라고 생각하면 구분이 되잖아. 서로 다르기 때문에 주사위. 자, 어쨌든 경우 몇 가지 나왔어? 4가지 나왔지. 자, 이번에는 곱해서 12가 되는 거. 1,
12. 안 되지. 주사위에 12가 없습니다. 1, 6, 3, 4, 4, 3, 5 없어? 6이. 그러면 6까지 도달했으면 다 찾았잖아. 따라서 몇 가지? 4가지. 자, 마지막 무슨 법칙? 합법칙, 곱법칙? 네, 합법칙이죠. 왜?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는 두 사건. 문제에 다 써 있습니다. 자, 요거는 선생님이 끝까지 안 풀어주고 방향만 잡아드리겠습니다. 두 개의 주사위를 또 동시에 던지는데 이번엔 다시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야. 그러면 3의 배수면 뭐뭐 있어? 3 있지? 두 번째는 6 있지? 세 번째는 9, 네 번째는 12, 다섯 번째 15. 언제까지 해야 돼? 계속할 거야? 3의 배수? 어디서 끝내야 돼? 12에서 끝내야지. 6과 6을 더하면 12. 더 이상 큰 수는 없습니다. 자, 방향만 잡아드렸습니다. 경우 4가지로 나눠서 푸셔야겠죠? 자, 4번. 1부터 20까지 적힌 자연수가 있다. 그런데 정 20면체 주사위네. 나왔네. 정 20면체 주사위. 20면이니까 20가지의 면이 있으니까 1부터 20까지 쓸 수밖에 없겠지. 자, 한 번 던져서 바닥에 적힌 수를 확인할 때 바닥에 적힌 수가 5의 배수 또는 7의 배수. 우리는 주사위 보통 정육면체 던지면 위에 있는 숫자를 확인하거든. 그렇지? 근데 그건 정확히 않으면 바닥에 있는 수를 보기로 하자. 바닥을 확인해도 되잖아. 그렇지? 얘는 바닥을 보기로 했어. 자, 어쨌든 위를 보나 바닥을 보나 숫자 하나를 보는 건 똑같으니까 큰 의미는 없어. 5의 배수 또는 7의 배수야. 첫 번째 5의 배수, 두 번째 7의 배수. 그럼 5의 배수면 5, 10, 15, 20 몇 개 있어? 4개. 쉽잖아. 7의 배수는 7, 14, 21 하면 넘어갔지? 없어. 몇 개? 2개. 무슨 법칙? 합의 법칙이겠지? 그치? 자, 그럼 일일이 써볼게. 그 다음에 지금 7하고 14. 그래서 총 6개. 총 6개. 다 세번에 6개. 합의 법칙 써도 6개. 자, 그런데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 물론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야. 1부터 100까지 중에서 하나를 택하는데 6의 배수 또는 8의 배수야. 자, 그럼 또 여기 쫙 선을 그어놓고 첫 번째 6의 배수, 두 번째 8의 배수야. 자, 그러면 1부터 100까지야. 좀 숫자는 커졌어. 하지만 9구단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직접 나눠도 됩니다. 100을 6으로 나눠서 그래서 몇 개 나와? 16개 나온다. 따라보면 되잖아. 그렇지? 8의 배수도 직접 나눠보면 되겠지, 100을. 그러면 몇 개 나와? 12개가 나올 거야. 100을 8로 나눠보세요. 그러면 또는니까 무슨 법칙? 합법칙이지. 자, 근데 틀렸어. 성희야, 왜 틀렸을 것 같아? 느낌 오는 거 있어? 겹치는 겹치는 게 있어. 여기는 겹치는 거 있어, 없어? 없지. 여기는 겹치는 게 있어. 네? 그럼 겹치는 거 확인하려면 16개, 12개를 다 써놓고 곤란해야 돼? 라고 풀지 않는다는 거야. 뭔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 수학은 분명히 노가다가 있긴 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노가다가 있긴 하다. 야, 이 문제 노가다야. 진짜 이름은 나열입니다. 야, 이 문제 나열 문제야. 수학 문제 중에 상당수가 노가다, 즉 나열 문제야. 상당수가. 그런데 모든 문제를 나열하지는 않아. 그치?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공식 같은 거야. 다 나열하지 않고 공식을 써보는 거지. 아까 옷 입을 때 티 3개, 바지 4개, 패딩 2개였어. 24가지 코디가 가능하다 그랬지. 여러분들 그 코디를 24개를 다 그려서 확인할 거야? 자, 하지 않아도 방법이 있으니까 안 하는 거잖아. 그치? 이것도 방법이 있어. 잘 봐.
겹치는 거 어떻게 찾냐면 5의 배수와 7의 배수지. 그럼 겹치는 숫자는 뭘 찾아? 배수니까 최소 공배수를 찾아. 만약에 약수 문제는 최대 공약수를 찾으면 돼. 이렇게 약수면 약수를 찾고 배수면 배수를 찾으면 돼. 지금은 배수 문제니까 최소 공배수를 찾아. 5와 7의 최소 공배수 얼마니? 35지. 35의 배수가 아까 1부터 20까지 있어 없어? 없으니까 겹치는 게 없으니까 뺄 것도 없는 거야. 그런데 6의 배수와 8의 배수의 최소 공배수는 얼마지? 24야. 24의 배수는 몇 개 있어? 4개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지. 따라서 마이너스 4까지 해야 정답이지. 겹치는 게 있는지를 매번 확인해야 돼. 그러니까. 자, 합법칙은 더 센 건 좋다 이거야. 그런데 겹치는 건 또 세면 안 돼. 또 이거 이거 아까 셌잖아. 또 세면 어떡해. 중복이 됐다는 얘기지. 이런 거를 찾아서 빼줘야 돼. 자, 합법칙의 주의사항. 겹치는 경우 있다면 빼줄 거. 두 번 세지 않을 거. 요게 이제 시험 문제로 잘 나올 수 있겠지. 자, 8번. 말만 바꿨지. 경우의 수는 국어 문제에 가까워. 수학 문제에 있면서 동시에 국어 문제. 상당히 국어죠. 새로운 문제가 돼. 4 또는 9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의 개수. 이게 무슨 말이야? 4로 나누어 떨어진다. 4의 배수란 말이지. 9로 나누어 떨어진다. 9의 배수. 따라서 해석하면 4의 배수 또는 9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방금 푼 거랑 동일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이 살짝 바뀌었지만 똑같은 문제. 자, 이런 실생활 문제는 오히려 수학적인 생각 없이 우리가 답을 낼 수는 있다고 했어. 근데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왜 어떤 법칙을 썼는지를 질문했을 때 답변을 할 수 있어야 제대로 푸는 거야. 맞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봐봐. 형준이를 나라고 스스로를 생각해봐. 집에서 할머니 댁까지 가. 근데 혼자 가야 되나 봐. 지하철 타고 3가지 노선이 있고 버스 타고 6개가 있어. 그럼 집에서 할머니까지 가는 방법은 총 몇 가지가 있는 거야? 지하철 3개, 버스 6개니까 총 9개. 이걸 누가 일상생활에 모르냐고. 근데 3과 6을 여러분 뭐 했어 지금? 더했지. 왜 합의 없이 썼어? 를 설명해야 하는 거야. 왜지? 써있지 않아. 써있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국어 문제라 그랬지. 문맥상 찾아내야 돼. 버스 또는 지하철일까? 버스 앤드 지하철일까?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는 거야?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는 거야? 권하잖아. 그래 문맥이 말이 되지. 버스 타거나 지하철 타야 되잖아. 버스를 타고 지하철 탄 적 없잖아 지금. 두 개 다 타지 않아 지금. 따라서 또는이니까 합법칙이다. 이게 정확한 해석이야. 답이 부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법칙을 속에 숨어있는 법칙을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 그게 아닌 거야. 합법칙, 오법칙은 아는 것 같은데 계속 틀린다. 미리 경고했습니다. 어느 단어보다 쉬운 단어인 거 맞아. 동시에 난이도가 올라가잖아. 어느 단어보다 더 헷갈리는 단어.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야. 헷갈려. 대신에 기본적인 개념은 받아들이기 어렵진 않습니다. 마트에는 5가지 과자와 3가지 아이스크림, 2가지의 빵을 판다. 과자와 아이스크림, 빵 중에서 하나를 골라 간식으로 사 먹으려고 한다. 간식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 자, 여기도 또는과 and, or and가 써있지 않습니다. 그럼 과자 고르는 방법 5가지가 있다고 써있고, 아이스크림 고르는 방법은 3가지가 여긴 또 뭐야? 아이스크림 빵. 한 단어처럼 썼네. 자, 이거 수정해야 됩니다. 쉬워. 한번 쉬워줘야 돼. 아이스크림 빵 한 단어 아니야. 아이스크림 빵 이렇게 되는 거지. 3가지 과자, 아이스크림, 빵 중에서 하나를 골라 간식을 먹으려고 한다. 그럼 빵은 선택할 수 있는 게 2가지. 자, 무슨 법칙일까? 합법칙이지. 왜냐면 하나를 고르기 때문에 과자를 고르거나
아이스크림 고르거나 빵을 골라야지. 과자를 고르고 아이스크림 고르지 않지. 이 중에 하나 사라 그랬는데 여러분 3개 들고 오면 돼? 그러면 아빠한테 등 맞을 거야. 등. 하나 갖고 오라고 하나. 하나 갖고 오라 그랬는데 3개를 들고 오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지?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답을 내야 돼.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푸는 방법. 합법칙, 고법칙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자, 문제를 바꿔볼게. 하나를 쓰기 잘해. 하나씩으로 바꿨어. 이번엔 아까 말을 바꿨어. 야, 과자, 아이스크림, 빵 중에서 하나씩 골라 갖고 와. 무슨 법칙이야? 고법칙이지. 과자, 아이스크림, 빵을 하나씩이니까 동시에 하나씩이지. 동시에라고 안 써있지만 문맥상 과자 또는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과자와 아이스크림과 빵 하나씩이니까 모두 하나씩을 다 산다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동시선택이라고 해야지. 고법칙. 자, 완전 풀이가 달라지지. 이게 중요하다. 이해하는 게. 그래서 매번 고민해야 돼. 자, 12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두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두 자리 자연수인데 두 자리는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지. 자, 2의 배수이다. 여러분 2의 배수 어떻게 판정하지? 배수 판정법. 2의 배수 어떻게 판단해? 2의 배수는 다른 말로 짝수야. 짝수. 짝수 어떻게 판단해? 어떤 숫자가 짝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1의 자리만 보면 되지. 1의 자리가 짝수면 짝수고 1의 자리가 홀수면 홀수잖아. 그게 2의 배수 판정법이지. 1의 자리를 보고 확인한다. 자, 그렇다면 난이도를 좀 올릴까? 아니야. 배수 판정법은 다음에 한번 다시 할게. 3의 배수, 4의 배수, 5의 배수, 6의 배수 이렇게 4가지를 공부해야 되거든. 지금은 가장 쉬운 2의 배수만 할게. 그러면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숫자는 몇 개야 이게?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 자, 서인이는 5개. 승리는 몇 개야? 현아는 몇 개야? 오, 0을 다 넣네. 잘했네. 1의 자리에 0이 와도 됩니다. 그래도 짝수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 참 애매한 수긴 한데 상황에 따라 짝수라고 볼 수가 있어. 그래서 0도 일단 짝수라고 가정을 할게. 우리끼리는. 근데 0은 자연수는 아닙니다. 한 자리수야. 예를 들어 한 자리수. 짝수 몇 개 있어? 한 자리수 짝수 몇 개 있니? 4개밖에 없어. 5개 아니야. 0은 한 자리수가 아니야. 0은 한 자리수로 보지 않아. 0은 자리수가 없는 거야. nothing의 개념이니까. 자, 그래서 여기는 5개가 맞아. 0, 2, 4, 6, 8. 그 다음에 10의 자리는 6의 약수야. 6의 약수 몇 개 있니? 4개 있지? 그럼 무슨 법칙일까? 자, 고민 들어가야 돼. 무슨 법칙이야? 무슨 법칙일까? 하나. 틀려도 돼. 못 치겠어. 승리는? 하이라 무슨 법칙이야? 서연아? 고의 법칙입니다. 왜? 이유가 중요해.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얘기해. 이 두 자릿수를 정할 때 1의 자리를 선택하거나 10의 자리를 선택하는 거야? 아니면 1의 자리를 선택하고 10의 자리도 선택하는 거야? 그렇게 찾아야지. 둘 다 모두 선택해야 되잖아. 또는 연달아 선택해야 되잖아. 순서는 상관없어. 10의 자리를 먼저 풀고 1의 자리를 풀어도 됩니다. 선생님은 그냥 가하나의 순서로 풀었고 꼭 가하나의 순서로 풀 필요 없어. 가로 풀어도 돼. 그러면 그 순서는 어떻게 판단하냐? 가나다 문제는 쉬운 거부터 푸는 게 좋아. 선생님은 가부터 읽었는데 가가 쉬워서 그냥 풀었어. 근데 가가 어려우면 나는 나나 가부터 풀 거야. 이건 문제를 푸는 팁입니다. 어쨌든 1의 자리도 선택하고 10의 자리도 선택해야 돼. 둘 다 일어나는 사건이야.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야. 따라서 그 법칙이어야 돼. 자, 이렇게 법칙을 자꾸 고민해야 돼. 자, 여러분의 대답은 맞고 틀리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수업이 끝나고 숙제를 하면서 머리에 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한 거지. 이때 대답한 거 틀린 거 아무 상관없어. 오히려 창피한 거 좋다니까. 기억이 나. 내가 틀리면 더 기억이 나. 자, 우리 뇌는 기억력이 좋아질 수 없는 거 알고 있지. 인간의 지능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이 정도에 이미 완성이 된대. 우리가 보통 IQ라고 부르는 부분이야. 근데 그럼 기억력도 이미 IQ가 결정한다고 봐야 돼. 근데 공부는 기억력 싸움이기도 하잖아. 이해력도 필요하지만 기억력이 진짜 중요하거든. 기억이 안 나요. 까먹었어요. 되게 엄청 입에 달고 있는 말들 아니야? 기억이 안 나. 까먹었어. 나도 그러는데 나도. 어떤 유튜브로 선생님 과학 되게 좋아하거든. 과학 정보를 우와 하고 내가 되게 소름 끼치게 재밌게 봤어. 근데 설명하려니까 단어가 기억이 안 나. 까먹은 거야. 그러면 기억하는 방법 첫 번째 반복이다. 다시 보면 돼. 아 이거였어. 두 번째 반복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어. 자극적인 상황. 여기서 자극적이라는 건 감정이 들어가는 상황. 엄청 기분 좋거나 엄청 나쁜 기억 어때? 살면서 조금씩 있지. 나 그때 진짜 좋았어. 나 그때 진짜 최악이었어. 보통 최악일 때 트라우마라는 말을 쓰잖아. 트라우마가 기억이라는 뜻이야. 잊혀지지가 않아. 그런 것도 한 번밖에 경험하는데 기억이 나잖아. 내 감정이 들어가면 기억력이 좋아져. 그래서 대답하는 훈련이 우리 시험 말고 되게 좋아. 중요한 거야. 적극적으로 참여해. 맞아도 기분이 좋아서 기억 좀 더 잘하고 틀리면 기분이 나빠서 좀 더 잘 기억해. 그래서 수업은 참여하는 게 좋아. 어디 가서든. 여준아. 여준이 왜 이렇게 졸려? 자, 이번에는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3x 플러스 y가 18을 만족하는 자연수 xy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이거 중학교 2학년 문제지. 옛날에 어떻게 풀어볼게? 일일이 다 찾는 거 맞아? 근데 일일이도 요령이 있었어. 자연수니까 아무데나 1, 2, 3, 4, 5, 6 순서대로 넣으면 되거든? 어디다 넣을 거야? x에 y. 왜 x에 넣어야 돼? x가 맞아. 왜 x지? 개수가 크니까요. 더 빨리 찾을 수 있어. x에다 1 집어넣어? y 얼마야? 15. x에다 2 집어넣어? y 얼마야? 12. x에다 3 집어넣어? y 9. x에다 4 집어넣어? y 6. 5 집어넣어? 3. 6 집어넣어? 0. 자, 0은 자연수가 아닙니다. 따라서 순서쌍은 몇 개야? 5개. 이거 10개라고 세면 안 돼. 하나, 둘, 셋, 넷 아닙니다. 순서쌍이니까 이렇게 세야 되는 거야. 5개의 순서쌍이 나왔습니다. 아, 큰 쪽부터 넣는 게 유리하구나. 부등식도 마찬가지. 2x 플러스 5y가 7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부등식이네. 자, 숫자를 넣을 거야. 어디다 집어넣어? y에다 넣어.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 선생님은 이렇게 부르는데 음화정이라고 불러.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르는 거야. 재밌으라고. 요화정은 알지? 요화정. 우리 딸이 멤버다. 아빠 요화정 모르지? 몰라. 그게 뭐야? 무슨 요정이야? 내가 이렇게 물어보고 옛날에. 듣고 나서 뭐야? 별걸 진짜 다 줄이고 맞춰보라고. 나도 줄였어. 음화정이네. 음이 아닌 정수야. 근데 음이 아닌 정수가 무슨 뜻이야? 음이 아닌 정수 무슨 뜻이야? 자, 이거 자연수 아닙니다. 0 포함해서 자연수야. 음이 아니기 때문에 0도 꼭 들어가. 지난번에 강조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아 정 풀 때 자연수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 0과 자연수라고 해석한다. 0과 자연수. 0 또는 자연수. 그러면 뭐부터 넣어야 돼? 일단 숫자 큰 게 y지. y에다 넣어야 돼. 얼마부터 넣을 거야? 0과 자연수라고 방금 했잖아요. 자, 지금 틀렸지? 좋아. 기억이 남을 거야. 서연아. 이 기억을 잊지 않을 거야. 이 문제는 안 틀릴 거야. 좋았어. 그래서 잘했어. 0 집어넣어. 그러면 x는 뭐 가리니? 자, 이번에는 일일이 세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식을 한번 쓰겠습니다. 아까는 더 센 문제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았거든. 지금 부등식이라서 헷갈려. 0일 때. 자, 이렇게 식을 다시 썼어요. y에다 0 넣어서. 그럼 x에 들어갈 수 숫자 몇 개?
3개? 4개지. 0, 1, 2, 3. 0 포함. 또 0 배워온다니까. 자꾸 자연수가 떠오른다. 0부터 시작해서 0, 1, 2, 3. 그래서 y를 1 집어넣어. 그럼 2x는 작거나 같다는데 5를 이항하니까 2가 됐어. 그럼 더 간단히 되네. x는 1보다 작거나 같다네. 이건 쉽지. 1 이하니까 0, 1 2개. y에다 2 집어넣어. 그러면 음수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음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찾은 거야. 자, 이렇게 부등식은 조금 더 까다롭고 특히 자연수 아니고 좀 주의할 거. 얘들 자꾸 자연수라고 자꾸 되게 많이 한다. 부등호가 양쪽에 있네. 다 찾아야 돼. 다 찾아야 돼. 이번엔 자연수야 다시. 문제 잘 읽어. 무슨 수인지. 음화적인지 자연수인지 잘 읽으세요. 자, 이번에는 숫자가 먼저 넣을 게 없어. x하고 y가 둘 다 개수가 1이야. 어쩔 수 없이 그냥 x에다 숫자를 집어넣을게. x에다 1 집어넣어. 그럼 y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 뭐 있어? 이거 다 쓸게. 1, 2, 3. 1 안 되는구나. 그러면 5보다 커야 되네. 그럼 y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얼마부터야? 5부터 가능하네. 그리고 뭐 가능해? 6. 안 나지? 7은 돼야 안 돼. y가 7. 안 되지? 다시 찾았고 이제 x에다 2 집어넣어. 그럼 y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 뭐 있어? 4 가능하지. 4. 5보다 커야 되니까 4. 그 다음에 5. 끝났네? 6 하면 8이 되니까 안 돼. 8보다 작아야 돼. 이제 x가 3이야. 가능한 거? 3. 그 다음에 4. 자, x에다 4 집어넣어. 가능한 거? 2, 3. x에다 5 집어넣어. 가능한 거?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풀어야 됩니다. 1, 2. x에다 6 집어넣어. 가능한 거? 1. 자, 신기한 건 계속 두 개 하다가 마지막에 한 개가 나왔다는 사실이야. 이렇게 함부로 예측해서도 안 돼. 우리가 나열했을 때 규칙성을 찾을 때 함부로 똑같겠지 하면 안 돼.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 나열도. 왜 그런지. 계속 두 개가 안 나왔다는 것도 특이점이야.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걸 다 세면 됩니다. 이건 일일이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야. 이런 게 해법이 없어. 뭐라고 부른다? 학생들은 노가다. 선생님은 나열. 이렇게 불러. 나열하는 문제야. 저기 이것도 뭐구나. 맞구나. 경우에서 문구점에서 600원짜리 펜하고 1200원짜리 노트를 판매하고 있어. 근데 펜과 노트를 합하여 3,000원 이하로 사는 경우야. 그냥 딱 얼마치도 아니고 3,000원 이하야. 그리고 이게 부등식 단원에서 이런 문제 있었는데 그때는 펜하고 노트를 합쳐서 몇 개 산다는 말이 있었거든. 여기 몇 개 산다는 말도 없어. 즉 개수가 상관이 없는 문제야. 따라서 펜의 개수 x개, 노트의 개수 y개라고 가져가자. 그럼 내가 내야 되는 돈은 600x 플러스 1200y야. 이게 내가 내야 되는 돈이야. 얘가 얼마이야? 3,000원이야. 자, 이번에도 숫자를 집어넣어서 풀어야 되는데 자연수일까? 음화적일까? 역시 x만. 자연수일까? 음화적일까? 왜지? 써있기 때문이야. 자, 여기서 선생님 저는 펜 안 사고 노트만 샀어요. 그럼 연계가 되는 거야. 그럼 인정 0이 될 수도 있는 거야. 현실 생활에서도. 안 샀다. 가능하잖아. 나 노트만 샀는데 펜 너무 많아서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아무것도 구매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아무것도 구매하지 않는 경우는 0인 경우지. 그러면 펜하고 노트 중에 하나가 0인 거 상관이 있어 없어? 둘 중에 하나만 0인 거. 펜은 0개, 노트 1개. 돼, 안 돼? 돼. 이건 되는 거야. 다 읽어야 돼. 자, 그래서
한쪽만 0인 건 인정. 그럼 여기다 숫자 넣냐? 에이, 숫자 크잖아. 약분되잖아. 600으로 나눠지네. 한 번에 안 되면 100으로 나누고 6으로 나누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훨씬 쉬워졌고, 이제 y가 숫자가 크니까 y에다 0부터 넣어야지. 처음만 조심하면 돼. 0, 0만 안 되니까 얘는 0, 1부터 시작해. 그럼 1부터 어디까지야? 5까지지. 1, 2, 3, 4, 5까지. 5 이하니까. 따라서 몇 가지야? 5가지. 그 다음에 y가 1이면. 자, 이 방금 전에는 내가 10을 안 쓰고 바로 써버렸는데 y가 1이면 이항시켜서 이렇게 되지. 이번에 10을 써버렸어. 좀 더 개수를 잘 세고 싶어서. 그럼 3 이하야.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야? 몇 개? 승대 0 되지 이제. 얘가 0이 아니니까. 근데 이게 진짜 이렇게 많이 틀린다니까. 답을 딱 썼는데 있잖아. 1, 2 차이 나는 문제 되게 많아. 내가 풀었을 때. 아예 택도 없이 쓰면 그냥 나 완전 틀렸네 하겠지만 17인데 16 뭐 이렇게 나오면 되니까. 그게 이런 해석의 차이에서 나와. 되게 꼼꼼하게 필요해. 그러니까 쉬운 듯 어려운 단어예요. 특징, 이 단어의 특징. 이제 y가 2면 0, 1, 2개. y가 3이면 없어. x가 음수로 내려가니까. 음수는 안 돼. 마이너스 2개 샀어요. 말이 안 되지. 현실에서는 0까지는 되네. 그치? 이런 상황에서는. 물론 0이 안 되는 거 있어. 길이는 0이 안 돼. 0cm는 의미가 없어. 0이라는 건 길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니까. 좀 이상해. 길이는 양수여야 돼. 근데 개수는 0개가 돼. 안 샀다. 현실에서. 이런 부분은 참 말씀합니다. 근데 둘 다 0인 것만 제외하겠다. 아무것도 사지 않는 걸 제외하겠다. 자, 21번. 두 자리 수 중에서 10의 자리는 소수, 1의 자리는 8의 약수인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고. 자, 여러분. 소수는 제일 작은 게 얼마야? 얼마? 1이야, 2야? 2야. 여러분, 1은 소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연수는 총 3가지로 이루어져 있어. 1. 아주 특별한 수. 1. 그 다음 소수. 소수. 그 다음 1도 아니고 소수도 아닌 수를 우리 뭐라고 부르게? 그렇지. 합성수. 아이들이 자연수가 소수랑 합성수로만 이루어져 있는 줄 아는데 1은 따로야. 1은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은 수야. 아주 특별한 녀석이야. 그래서 소수를 선생님은 이렇게도 불러. 약수가 2개인 수. 난 이렇게 불러. 사실 소수의 정의는 1과 자기 자신 외에는 나눠지지 않는 수. 이렇게 길게 돼 있거든. 나는 약수가 2개. 끝. 그렇게 해석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표준은 아니지만 수학적으로 틀리진 않아. 약수가 2개인 수. 그래서 1과 자기 자신밖에 없는 거야. 나눠지는 수가 딱 2개. 합성수는 약수가 3개 이상의 수라고 봐도 되겠지. 어쨌든 자연수는 이 3개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을 때 10의 자리와 1의 자리가 있는데 여기는 소수가 오고 여기는 8의 약수가 오는데 8의 약수. 그럼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 몇 개 있어? 소수니까 2, 3, 5, 7, 4개. 8의 약수 몇 개? 4개. 자, 무슨 법칙이야? 아니면 무슨 법칙? 하이가 무슨 법칙? 연속해서 3명이 맞았으면 거의 다 아는 것 같아. 물론 나만 모르겠는데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고민하고 질문하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틀려도. 자, 우리의 목적은 지금 맞추는 게 아니라고. 나중에 학교 시험에서 맞추는 거고 그 중간 단계는 있어. 그 중간 단계는 학원평가지. 학원평가에서 여러분 이거 주의해야 돼. 어제 배운 내용이 다음 시험에 나왔다. 그럼 좀 낯설지 그래도. 그러면 틀릴 수 있어.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 그날은 정적으로 좀 저조할 수 있겠지. 그런데 내가 이 문제를 지난주에도 보고 그 전주도 보고 그 전주도 봤어. 근데 내가 계속 틀리고 있어. 그 문제.
그렇다면 느낌표가 찍혀야 돼. 내가 안 물어보고 있구나. 테스트실에 선생님이 계신데 똑같은 문제를 물어보면 되잖아. 틀릴 때마다 대충 넘어가고 대충 하고 넘어가고 그러니까 계속 나와도 계속 틀리는 거야. 기억해. 내가 반복해서 틀리는 문제는 틀리지 말자. 그거는 질문을 하자. 자습실에서 해결하는데 그럼 수업 시간에 나한테 갖고 와. 제 질문 차라리. 다시 설명해 줘야 되니까. 아시겠죠? 자, 선생님은 여러 번 냅니다. 같은 문제를. 그래서 성실하면 대부분 맞출 수 있게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만 해주세요. 자, 그래서 곱법칙 해서 자연수의 개수를 다 찾았다. 식이 참 짧지. 경우의 수는 이래. 식이 길지는 않아. 자, 숙제를 21번까지 내겠습니다. 22번부터 주제가 살짝 바뀌어서 21번까지 숙제를 내겠습니다.